다음으로는 이제 콘텐츠 전략. 저희 콘텐츠 전략은 크게 이제 두 공간에서 나눠져요. 성격이. 예, 하나는 온라인 거점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 온라인 거점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의 역할은 뭐죠? 우리 회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여주는 거? 보여준다? 단순하게 보여준다? 구매하고 설명하는 거? 그쵸, 설명하는 거. 우리가 이제 광고 홍보를 통해서 고객이 유입이 됐잖아요. 그럼 유입이 되었으면 여기에서 역할은 고객을 구매로 이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컨텐츠는 고객을 구매로 이끌기 위한 전략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건지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께 얼마나 신뢰성이 높은 건지에 대해서도 뭔가 설명하는 게 있어야 되고, 또 경쟁사 대비 뭔가 좋다라는 것도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 구매를 해야 돼, 좋다라는 설명도 있으면 더 좋겠죠. 예. 그런 내용들이 콘텐츠에 담겨져 있어야 되겠죠. 예. 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담아서 결과적으로 우리 온라인 거점에 방문한 고객이 구매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콘텐츠를 작성하는 공간이 우리 거점에서 뿐만 아니라 콘텐츠 플랫폼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 그리고 구글은 이제 유튜브도 포함인 거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공간들은 미디어 광고를 싣는다는 의미에서는 미디어라는 관점으로 쓰지만, 사실 이 미디어라고 하는 공간은 결국 콘텐츠를 생산해서 방문객을 많이 이끄는 공간이 미디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콘텐츠가 많은 곳들이죠. 그런데 이 업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느냐, 그게 아니라 다 유저 크리에이트가 되는 거죠. 참여자들이 생산하는 콘텐츠가 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야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지니까. 네. 그래서 우리 사업자들은 이 공간에 유저로서 콘텐츠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다만 이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이 너무 광고 홍보 티가 나면 사람들이 거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우리 상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전환 시나리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환 시나리오는 뭔지 추정이 좀 됩니까?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이렇게 짜놓는다? 그 맞아요. 대충 설명한 내용이 맞는데요. 전환 시나리오는 대체적으로 어디서 보통 시행되냐면 온라인 거점에서 시행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거점에 고객이 유입을 했는데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뭐 200만 원짜리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상품을 그냥 나열해 놓고 알아서 구매하시오. 그냥 일반적인 쇼핑몰이 그렇잖아요. 상품 진열해 놓고 가격 얼마 써놓고 우리 상품 좋다라고 이렇게 설명돼 놓고 이제 쇼핑몰 기능을 넣어서 구매하면은 구매하도록 한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쇼핑몰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200만 원짜리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200만 원짜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결제를 할까? 내 상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품질이 균등한, 뭐, 예를 들어 고가의 브랜드의 옷이다라고 하면, 이게 가격이 이제, 딴 데 가면 210만 원인데 여기 200만 원이네? 그럼 바로 결제하겠죠. 그럼 문제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무형의 상품이다. 상담 서비스다. 보험이다. 이러면, 과연 알아서 자기가 판단하고 구매 결정을 할 것인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간에 상담 신청 과정을 넣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담 신청이라는 과정을 넣어서 상담 신청이 들어오면 이 고객을 전화를 연결을 해서 뭔가 설득을 해서 구매로 이어지도록 하자라고 설정할 수도 있죠.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갈 수도 있죠. 사람들이 상담 신청을 잘 남길까? 중간에 뭔가 이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거기 참여하도록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전화번호와 같은 연락처 정보를 획득해서 우리가 먼저 연락을 해서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가져보라고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서 전환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뭐 들어가면은 단순한 쇼핑몰이라 하더라도 장바구니에 먼저 담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뭐 찜하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한 상황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계속 살펴보고 그 시나리오를 정밀하게 만드는 것들, 이게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이제 전환 시나리오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다음에는 이제 리텐션 전략. 리텐션. 이 단어도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죠. 리텐션이 이제 유지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디지털 마케팅에서 말하는 리텐션은 대체적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유지해서 계속 고객에게 계속 우리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이걸 리텐션 전략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봤듯이 우리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온라인 거점으로 방문했던 고객이 미디어 해기를 하잖아요. 이탈하잖아요. 그죠? 이탈한 고객. 이탈했다가 우리 까먹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이 고객 잡아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까지 방문을 해서 구매 의도가 꽤 높아서 회원가입까지 했어. 근데 경쟁사하고 비교하고 뭐하고 하니라 혹은 월급날 기다리느라 구매 결정은 안 했어. 근데 그 시간 동안 이분이 우리 사이트에만 그렇게 남긴 게 아니라 경쟁사 사이트에도 남겼어. 근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경쟁사는 이분에게 쿠폰을 날렸어. 그러면 이 고객이 그 경쟁사한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고객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우리의 마케팅 메시지를 계속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마인드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약간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도, 충동도 뭐 일으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객과 연락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리텐션 전략이다. 네. 그러면 고객하고 연락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할 거냐? 문자로 할래? 카톡으로 할래? 이메일로 할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리텐션 수단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리텐션 전략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이제 성과 분석.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서 고객한테 이제 마케팅 메시지도 보냈고, 그럼 우리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노출됐는지, 그 메시지에 대해서 고객이 얼마나 반응을 해서, 얼마나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을 많이 했는지, 그 방문한 고객 중에서 이탈한 고객은 얼마나 되는지, 구매한 고객은 얼마나 되는지, 구매는 안 하고 그냥 장바구니만 담는다든지 회원가입만 해서 망설이고 있는 고객은 또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하고, 또 내가 홈페이지에 나열한 수많은 상품들 중에서 어떤 상품이 지금 효과가 좋은지, 이것도 다 분석을 해보고 싶지 않나요?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죠. 인사이트를 얻어서 좀 더 우리가 마케팅에 도움이 되게 발전을 시킬 수 있다. 이게 또 디지털 마케팅의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과 분석이라는 것이 또 기본적으로 또 들어가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이번에는 이제 고객 가치 상승 전략. 이건 뭐냐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고객이 이제 방문을 해서 결과적으로 구매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한 명의 고객이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들인 비용들 꽤 될 거잖아요. 그죠? 꽤 돼요. 그래서 그 비용과 그 다음에 고객이 발생한 매출, 고객 가치는 결국 고객이 발생한 매출입니다. 매출, 이거를 딱 비교를 해보면 나 이거 해야 돼? 이윤이 없군요. 이윤이 그렇게 이제 뭐 다 다르게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어떤 경쟁이 좀 굉장히 치열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유입 마케팅이 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객 가치가 꽤 높아야 이제 이걸 상쇄하고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별도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판매만 했을 때 과연 고객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유입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미디어 플랫폼에 광고를 노출해야 되잖아요. 광고를 노출하는데 나만 노출하는 게 아니라 경쟁사들도 노출하잖아. 그러면 이제 시장의 경쟁, 시장 가격에 의해서 이 비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비용이 결정되는데 이 고객 가치가 그냥 그저 그렇다라면 여기는 높은데 여기는 그저 그렇다. 그러면 이윤이 박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적자를 볼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 가치를 이제 어떻게 잘 높일 수 있을 거냐.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고객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비싸게 팔거나 하나는 많이 팔거나. 물론 둘의 적정한 조합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고객 가치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프로세스는 대략 이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고민들,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디지털 마케팅이다라고 보면 돼요. 네, 이것들을 다 잘한다. 그럼 이제 경력이 이제 한 10년은 되는 거고,
어떤 기업의 이제 마케팅 CMO로 들어가서 헤드헌팅이 되는 거죠. 이걸 정말 잘한다. 그러면 뭐, 예, 어디든 모셔가려고 난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그냥 할 줄 아냐라고 물어보면, 다 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할 줄 안다. 근데 그 깊이가 다르죠. 그래서 그 깊이가 깊은 마케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행사에 취업하기 전에 이런 공부를 미리 하는 거고,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쌓아서 나중에 이제 깊이 있는 마케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오늘 이런 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잘 까먹지 않게 잘 확인하시고요. 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또 앞으로 하나하나 다 풀어나갈 거니까 다시 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지털 마케팅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